여러분들과 성장하는 채널을 보고 계십니다. 책만 보는 바보처럼 살고 있는데 비교한다면 여전히 보잘것없는 채널이지만 응원해주시는 감사한 분도 파이팅! 계시고 저도 놀랄 정도로 구독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유익한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견딘 사나이, 머피의 법칙 등 안전장치와 관련해 지적인 척 썰을 푸실 수 있습니다. 미국의 존 폴 스텝은 2차 세계대전에 입대해 군의관으로 복무하며 프로펠러기가 제트기로 넘어가는 시기 초고속 비행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스텝은 전쟁 중 미 군용기들의 사고를 조사한 보고서를 보니 부실한 자석 벨트가 조종사 사망에 큰 몫을 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항공기 제작사는 지구 중력의 18배인 18G가 인간이 버틸 수 있는 중력 한계라며 비용 절감 등으로 더 이상 튼튼하게 설계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 전투기에 튼튼한 안전장치를 장착하게 하려면 18G 이상의 중력에도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스텝은 엔지니어들과 사람이 18G 이상을 견딜 수 있는지 알아보는 로켓 썰매를 만듭니다. 이 로켓 썰매는 지금은 다시 할 수 없는 정말 위험한 장치였습니다. 레일 위 허술한 썰매에다 지금 비행기의 제트 엔진을 4개 이상을 단 장치였습니다. 존 폴 스텝은 자기 주변 사람이 사고로 목숨을 잃는 큰 아픔을 여러 번 겪어 이 실험으로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잘못되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어 자신이 직접 로켓 썰매에 타기로 합니다. 제트 엔진을 다한 썰매다 보니 급가속에 급감속하니 몇십 배 이상의 중력을 견뎌야 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평소 느끼는 중력이 1G입니다. 우리가 재채기를 할 때 2.9G 정도의 중력이 생기며 어머니의 맘스터치, 등짝 스매싱을 맞을 때 4.1G 정도를 느낀다고 합니다. 현존하는 무서운 롤러코스터도 6.3G 정도라고 합니다. 스텝과 엔지니어들은 680kg의 무게로 600m 레일을 달리는 G-Whiz라는 제트 엔진을 단 로켓 썰매를 개발합니다. 1947년부터 더미 인체 모형으로 점점 안정성을 보완하다 죄 없는 기니피그를 태워 시속 290km에서 급감해 10G에도 기니피그가 멀쩡하게 견디는 안정성을 확인하고 드디어 존 폴 스텝이 로켓 썰매에 오릅니다. 시속 145km에서 급감하는 것에서 시작해 점점 속도를 올려 1948년 인체의 한계치로 여긴 18G를 가볍게 버팁니다. 여기에 자신감이 붙은 스텝은 18G의 2배도 버틸 것 같아 35G에 도전합니다. 스텝은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다치긴 했지만 다행히 35G에서도 견딜 수 있었고 이 정도 고통은 수집한 귀중한 데이터에 대한 작은 대가라고 여겼습니다. 그때 맞추어 1947년 10월 청예거가 조종한 벨 X-1 비행기가 초음속을 돌파했습니다. 따라서 미 공군은 초음속 비행기 시 조종사의 안전한 비상 탈출이 가능한지 실험할 필요성이 있었고 음속으로 달리며 150G의 충격을 만들며 급감속할 수 있는 제트 엔진이 12개나 달린 로켓 썰매 소닉 윈드 1을 개발합니다. 더미 인체 모형으로 실험을 거듭해 어느 정도 안정성을 확보하니 1954년 이번에도 어쩔 수 없이 마음 착한 존 폴 스텝이 썰매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본의 아닌 졸지에 세상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견딘 사나이가 된 스텝은 시속 677km에서 급감속하는 것에서 시작해 그가 견디며 세운 기록을 경신해 갑니다. 로켓 썰매가 가속하는 동안 20G의 힘을 받아 6초 만에 음속 1.5배인 시속 1017km로 내달렸다 1.4초 동안 급감속하며 46.2G의 중력을 건듭니다. 스텝은 썰매에 끌려 나오며 살짝 미소를 지었지만 충격으로 온몸은 멍과 골절로 만신창이, 혈장에 내진탕 증세, 눈에 있는 거의 모든 모세혈관이 터져 눈에서는 뚝뚝 피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스텝은 앞이 보이지 않아 병원으로 이송되며 실명할 것을 걱정했으나 다행히 다음날 시력은 회복했습니다. 이 무지막지한 실험을 통해 스텝은 병원 신세였지만 공교롭게도 지상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라는 찬사로 각종 잡지의 표지, TV 등에 등장하며 전 세계적인 유명 인사가 됩니다. 그는 역시 마음이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유명세를 활용해 여러 이동수단의 안전장치 개발 및 착용 의무화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더미 인체 모형을 활용한 자동차 안전 테스트,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에어백, 전투기 조종사들이 기절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여합복과 벗겨지지 않는 헬멧, 전투기 조종사들의 안전을 위한 사출 좌석 등 자동차, 항공기, 우주 비행기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안전을 위해 몸소 앞장을 서며 지금 우리의 안전이 높아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견딘 사나이 존 폴 스텝은 평생 안전과 관련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셨으며 나이가 들어 후유증으로 눈이 좀 나빠지신 곳 외에 1999년 89세의 나이로 비교적 장수하시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봄용 AS, 머피의 법칙. 반복적으로 운이 나쁜 일을 겪는 경우를 머피의 법칙이라 합니다. 저처럼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DJ DOC의 머피의 법칙 노래를 통해 들어보셨을 것이며 젊으신 분들은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여자 주인공 이름을 통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머피의 법칙은 존 폴 스텝의 로켓 썰매 개발에 참여한 에드워드 머피라는 미국 항공 엔지니어의 이름을 따 붙여졌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이렇게 유명한 법칙이 될 줄 몰랐고 기억은 왜곡되고 MSG가 붙어 사람마다 의견이 다른데 정리하면 1949년 에드워드 머피는 미 공군
새로운 차세대 음속기 개발을 위해 사람이 얼마나 가속도를 견딜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만든 로켓 썰매의 충격을 감지하는 계기판을 개발하고 설계했습니다. 설치는 부하들에게 시켰는데 부하들은 엉뚱하게 조립해 계기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킹받은 머피는 부하들에게 신경질을 내고 어떤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중 한 가지는 최악을 초래한다. 그런데 누군가는 꼭 그 방법으로 한다. 즉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항상 잘못된다라고 부하들을 나무랐습니다. 이때 로켓 썰매에 직접 탑승하는 실험자 존 폴스텝이 이 이야기를 들었고 훗날 이 실험이 성공하고 세상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가 된 존 폴스텝에게 기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위험한 장치를 탔는데 무사할 수 있었냐고 물었고 존 폴스텝은 에드워드 머피의 이름을 붙여 엔지니어들은 머피의 법칙에 따라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고려해 이에 조치를 취한 것이 중요했다라는 인터뷰를 하며 머피의 법칙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후 항공우주 제조업체들은 자기 회사의 비행기가 안전하다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견딘 존 폴스텝이 이야기한 머피의 법칙을 인용해 광고에 사용했으며 곧 많은 뉴스와 잡지 기사에서 머피의 법칙을 사용하며 졸지에 반복적으로 운이 나쁜 일을 겪는 경우가 머피의 법칙이 되었습니다. 정말 머피의 법칙처럼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날 수 있지만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난다 생각하는 머피의 법칙이 무난하고 별 탈 없는 것은 우리가 잘 기억 못하지만 안 좋은 일이나 실패, 인상 깊은 것을 잘 기억하는 선택적 기억의 영향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안 좋은 일을 기억하고 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자신에게 계속 안 좋은 일만 생긴다고 여기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상 안전장치와 관련해 지적인 척하는 얄팍한 지식이었습니다. 구독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영상 만드는 동기, 다음 이야기를 위해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좋아요도요.